어느 날 아침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는 키즈노트에 쓰인 교사의 글을 보고 찾아온 건데요. 교사와 학부모는 이 일로 살짝 목소리를 높이고 맙니다. 문제는 그 다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한 건데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병원 다니세요 혹시? 무슨 병원이요? 청신병원이요. 분노조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병원에 가셔야지. 학부모의 폭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학부모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 약간 잠깐 들었는데도 약간 소름 끼쳤어요. 네, 일단 이 제보한 교사는요, 대전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교사가 맡은 반이 한국 나이 3, 4세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한 명이 우리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응이 느린 아이라서 적응을 좀 천천히 시키고 싶다. 내가 1, 2주 정도 참관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과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아이와 함께 등원을 할 때마다 이 학부모는 큰 이불 가방에다 종이 블록 이며 자동차며 이런 개인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애는 이걸 갖고 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힘들어하고요. 사실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 시간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교실에서 나가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장실로 갑니다. 그 왜요? 원장실에서 CCTV로 교실 모습을 하원 때까지 지켜봤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시 정리할게요.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랑 함께 놉니다. 몇 시간 뒤에는 원장실 가서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보다 아이랑 끝나면 간다. 이거부터가 조금 간단치가 않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학부모가 까다로워도 교사분께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교사분 얘기로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교실 뛰어다니고 뭐 친구들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이런 행동들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저렇게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아이고. 그래서 교사가 이제 알림장 역할하는 이 키즈노트에 낮잠 시간에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도 누울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저 알림장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내용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상황에 비해서는. 예. 그런데 이 학부모가 같은 반 다른 교사에게 전화해서 이 교사의 험담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키즈노트에 칭찬이 없다. 아이가 멍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학대한 것 같다 이런 험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교사분께서는 어쨌건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 좀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을 기울여 왔는데 학부모가 그랬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앞서 들으셨죠? 정신과라도 좀 가세요. 자, 그런데 이 학부모 다음날 교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그 실제 녹취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기가 막히네. 애초에 맞춤법도 로서 모르세요? 고등교육 안 받으셨어요? 공부 좀 못하셨나? 교사로서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부부 사이에도 그딴 식으로 하면은 관계 끝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뻔히 보이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인이 교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사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애초에 물론 어린이집 교사는 제대로 된 교사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저도 참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제가 진짜 진짜 더 말할 필요도 없네 진짜. 애초에 뭐 선생님이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어디 가서 또 뭘 하고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분노 조절 안 되시면은 정신과라서 좀 가세요 선생님이. 거기서 그러시지 마시고 남들한테 피해 민폐 끼치지 마시고. 자, 지금 들으신 게 그 선생님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게 저 선생님이 어린이 교사가 무슨 행동을 했으길래 저렇게까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진짜 이거 참. 조금 전에 그 아이와 관련해서 이게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선생님도 아이 등원할 때 선생님 그 아이 학부모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선생님 기분 나쁘면 우리 누구 아이가 둘을 맡겼던 겁니다. 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힘든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 둘 가지고 그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에 뺄까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물을 쏟고 한 번 학부모하고 또 따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도 나눴대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눴고, 근데 돌아가서 이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멍이 들어있는데, 멍도 들어있고 내 아이의 식판에 이렇게 안쪽이 좀 찢어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교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들 둘 다 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어쨌든 CCTV를 다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의리잖아요, 저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걸어서 저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을 만큼 뭘 했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뭘 했길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방금 들으셨던 통화 이후 상황 또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그렇게 막대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저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소유한 걸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굳이 일부러 돈 안 벌리려고. 저희 아빠도 학벌 좋고 저희 언니 학벌 좋고 저희 엄마도 대기업 다니시고 저희 친가 쪽은 저희 시어머니 쪽은 의사 교수 집안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 돈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한심해 보이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근데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막말로 대통령이 왔다 그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왜 말을 끊으세요 지금? 여쭤보시길래 대답한 것 뿐입니다, 언니.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제가 참다가 왜 말 끊으세요 하니까 하시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보신 거예요 도대체? 정말 교수님 참담합니다, 진짜. 예? 제가 보니까 좀 별난 분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큰 이불 가방에 자기 아이 그 장난감 들고 와서 놀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하원 때까지 CCTV로 아이를 갖다가 보고 있다. 저 아이도 앞으로 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맞춤법 얘기를 하고 또 뭐 고등교육을 받았냐, 뭐 어린이집 교사는 뭐 교사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뭐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 집 학벌, 뭐 직업, 뭐 대기업, 뭐 의사, 뭐 이런 등등 집안 자랑을 갖다가 쭉 늘어놨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얘기죠. 그분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이제 그 들먹이면서 너 나를 무시할 존재로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상당히 어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보이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교사는 별로 의미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앞으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저런 방법으로 기르게 되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야, 저희가 지금까지 뭐 많은 제보를 받아서 저런 통화 녹취, 갑질 뭐 이런 거 들어봤지만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나 카이스트 경영 전문대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이야. 너 어디까지 배워? 약간 그걸 넘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네. 네, 이 제보 교사도 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서 정말 몇 시간을 울었다고 합니다. 또 이 통화를 들은 원장도 같이 울면서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 아이는 퇴소를 했고 이 교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로부터 뭐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연락이 온 건 없었고요. 이 아이가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제보해 준 선생님, 제보를 저희한테 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마저 들어보시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막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리고 왜 솔직히 교사가 아니라 차라리 뭐 다른 직종이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교사니까 혹시나 또 원에 피해가 갈까 그냥 죄송하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교사들한테 다 피해가 되니까 그냥 참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 이게 그 서희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이 교권 추락에 대해서 막 그 이렇게 끌어오를 그 국면에 저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초등학교 아직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도 만들고 통과도 되고 국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은요 또 사각지대예요. 이거는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고 사실 교사도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학부모는 얘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분명히 교사 맞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님, 이거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대화 내용 자체가 글쎄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라서 게다가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립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 또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이 뉴스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어머니 그냥 혼자 키우세요, 진짜. 홈스쿨링이라는 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학벌도 별로고 믿음도 가지 않는 교사한테 왜 맡겨요, 아이를?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직접 키우세요.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사랑해요. 그거 너무 의원에서 우리는요 일반 건집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록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게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아니 그렇게 짜증나요 진짜. 자 이제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매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요. 어머니 그거를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생님이 탓이에요. 인계 인가를 못해가지고 그랬던 게 어머니 제가 인계를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정말요. 일을 못하셔가지고 진짜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려면 저절 들어갈 테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어머니가 그거로 가봐하세요 진짜로. 내꼴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자, 정말 귀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승희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 2개를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거였는데 아마 학교에는 저 학부형이 건강검진만 제출하고 구강검진은 제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 구강검진이 안 나온 학생에게 이제 통지문을 보내는 건데, 그럼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잘 몰라서라고 끝까지 선생님은 참으시는데 부모님의 목소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전혀 선생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이죠. 이 학부모의 잘못이었어요. 학부모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병가 중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예? 자, 제가 이수정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이 제보를 받고 이 학부모님은 요즘 뉴스도 안 보시나 싶었어요. 요즘에 말이죠. 선생님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제보합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저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하고 관계없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노와 막 격분하여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자녀에게는 안 그럴지가 전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학대 비슷한 거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지, 그게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는 교사들 보호하겠다며 오늘 학교들의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통화 연결음을 배포했습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정작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의 한 조치라며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배포된 연결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입니다. 9시부터 14시 30분까지는 수업 시간이므로 교실 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학교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음이 나오더라도 학교 대표 전화만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담임교사는 교실마다 설치된 전화기로 학부모와 통화를 주로 하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되는 전화기가 많다는 겁니다. 전화기가 다 바뀌지 않고서는 그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전화기를 준비해서 이제 통화 연결음을 넣고 하는 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통화 연결음부터 배포한 교육부는 정작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전화기 먼저 일단 갖다 주고 얘기했어야 인력이나 돈이나 장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이게 변화를 느끼거든요. 교권을 보호하려면 학교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